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18호 제16면입니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장애인도 이렇게 이용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은 내년 1월 3일 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는 접종 완료자 등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3일 월부터 2차 접종, 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6개월 180일까지 백신 접종의 유효기간이 인정된다. 장애인도 다중이용시설, 중증장애인 이용시설은 의무 적용 및 행사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급 대상 시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을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로 인정하며 건강상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및 진단서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 가능하다. 또한 위험도 높은 일부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 및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 집회에 적용되며 중증장애인 치매시설을 포함한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 장애인 취약계층 이용시설도 포함되며 의료기관 요양병원 시설에 입원 환자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발급 방식 확인 방식 디지털 증명서, COOB 앱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종이 문서 사용도 병행한다. 전자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종이 증명서, 보건소,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발급, 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도 사용 가능하다. 확인 방식으로는 QR코드 확인을 권장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육안 확인도 가능하게 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기본 방역수칙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시설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신속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QR코드 등 출입명부를 관리하고 환기와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이행을 철저히 한다. 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형법, 증명서 적용시설이 증명서를 미확인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연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들도 방역패스 발급 및 사용 방법 등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2022년도 올해의 장애인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경숙, 이하개발원 은 오는 17일 수부터 장애인 복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2년도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올해의 장애인상위원회는 1월 17일 월부터 1월 28일 금까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29개 장애인복지단체 별표 사인 등 46개 추천기관을 통해 한차 접수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추천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소속 장애인단체나 지자체에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2차 접수는 46개 추천기관별로 1명씩 오는 2월 3일 목부터 17일 목까지 올해의 장애인상 운영사무국인 개발원에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인별 접수 방법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가디.or.kr 공지사항에서 공적조서 및 공적개요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이력서, 사진, 반명 한 판,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한차 접수 기간에 제출하면 된다. 2차 접수는 각 추천기관이 개발원으로 기간 내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다만 공적조서 및 공적개요서, 사진, 반명 한 판은 담당자 이메일 goldrain@가디.or.kr로도 제출해야 한다. 올해의 장애인상위원회는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에 대해 공적심사와 현지실사, 온라인 공개검증 등을 진행해 4월 중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오는 4월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되며 수상자는 대통령 표창과 상금 300만 원을 수여받는다. 한편 올해의 장애인상은 지난 1996년 9월 15일 우리나라가 제1회 루스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을 계기로 그 이듬해인 1997년 올해의 장애극복상으로 제정됐으며 2009년 올해의 장애인상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재원은 루스벨트 국제장애인상 상금 5만 불을 기초로 하는 기금 및 이자 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99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개최돼 소리꾼 이지원, 지적장애, 2020년 수상, 시, 스무한대 국회의원 김혜지, 시각장애, 2019년 수상, 시, 틴틴파이브 멤버였던 방송인 김동우, 예명 이동우, 시각장애, 2012년 수상, 시 등 현재까지 총 13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기관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는 읍면 동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장애인 자동차 표지, 이하 표지, 반납 업무를 앞으로는 차량등록부서, 시청, 차량사업소 등
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표지를 관할 읍면 동장을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먼저 관할 지자체 차량등록부서, 시청, 차량사업소 등에 방문하여 차량 폐차 신고, 변경 신고 등을 하고 읍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표지 반납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번거로움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하여 차량 폐차 등 절차 진행 시 동시에 표지를 반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 기능 신설 및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연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표지 반납처가 확대되면 장애인의 민원 처리에 따른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장애인이 겪는 불편 요인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생산기술연구 분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해 힘 모으기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생산기술연구원과 장애인 고용 촉진 업무 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이낙규, 과 12월 23일, 목, 오후 2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원, 충남 천안시 소재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원장은 생산기술연구 분야 고용 촉진을 위하여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석 박사 중심의 연구 업무 특성상 장애인 채용과 적합 직무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0년 8월부터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실시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애인 고용을 지원해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 합동간담회 등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협력의 결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애인 채용이 앞으로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협약 후 양 기관은 장애인 적합 인력 양성 및 직무 체험 교육 실시, 장애인 근로자 근무 지원 서비스 확대, 장애인 고용 중소기업 기술혁신 컨설팅 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의 협약을 계기로 과학기술연구 분야의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 경영의 움직임이 다른 공공 분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인터뷰, 문제 해결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맞춤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3.4% 달성을 위해 나서도록 지원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고용정보 알기 쉽게 쏙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정보서, 취업준비서,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이하공단, 은 발달장애인이 직업탐색부터 취업준비, 직장에 정착하기까지 스스로 정보를 얻고 결정할 수 있도록 고용정보 3종을 개발하였다. 2020년 발달장애인 1과 3 실태조사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은 최근 3년간 구직활동 시 애로사항으로 취업정보 취득 어려움 26.1%, 2위를 꼽았다. 이에 발달장애인이 꼭 알아야 할 취업 및 고용정보를 생애주기별로 개발하고 문해 능력이 낮은 발달장애인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문장, 사파 등을 넣어 알기 쉬운 형태로 제작하였다. 고용정보 3종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발달장애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로 개발되었고 책자뿐만 아니라 영상, 전자책 등의 디지털 자료로도 전환해 제공되고 있다. 특히 직업정보서에는 발달장애인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직무 스문의 개가 수록되어 있고 책자에 QR코드가 삽입되어 바로 직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읽기 수준별로 요약본 본책자 활동지 중 선택해 읽을 수 있다. 또한 취업준비서는 발달장애인이 취업과정을 이해하고 스스로 구직활동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 내용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고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경우 역할극, 퀴즈와 같이 다양한 활동으로 10회기를 구성해 정보와 재미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자료 제작 과정의 발달장애인의 이해도 감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자료의 신뢰도와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고용정보 3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사회 참여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이 알기 쉬운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고용정보 3종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http://www.kid.or.kr 직업영역개발 자료실에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고용개발원, 직업영역개발부로 요청하면 책자로도 받아볼 수 있다.